비학군지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충격받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시험과 때인데요. 상상할 수 없는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비학군지에서 자녀 공부에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멘탈이 나가는 시기와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이제 비학군지의 부모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제 비학군지 학부모님들의 특징과 오해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저도 비학군지에서 제 아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한계와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비학군지 부모님들이 대체로 아이는 다 때가 되면 공부한다, 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라던가, 또는 공부는 유전이야 라면서 아이의 공부 의지에만 의존하거나 공부는 유전이라고 믿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시기적인 오판도 있는데요. 또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요, 학군지에는 이미 고등 입학 전에 주요 과목들을 공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메우기가 거의 힘든 거예요. 만약 초중등 때 공부하는 습관이라도 잡아두고 독서를 충분히 해둔다면 성적을 역전시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죠. 하지만 초중등 때 스마트폰을 보고 SNS에 빠져 있고 쇼츠에 중독되어 있고 그런 습관을 가진 상태라면 고등 가서 중독된 나쁜 습관도 고쳐야 되고, 또 공부 습관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거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돼서 공부에 미친 듯이 몰입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셈이죠. 그러니 더더욱이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이건 희망 고문인 거죠. 중학교 때까지 그럭저럭 성적이 나오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봤을 때 멘탈이 나가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학교와 차원이 다른 난이도, 공부량 때문에 중학교 때는 곧잘 A도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1, 2등급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4, 5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순간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지인의 아이가 그런 케이스로 충격을 받고서 고등 때 그 학군지로 전학을 갔는데요. 이미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는 내신 잘 받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능과 생기부에 올인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비학군지 내신으로는 절대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신이 너무 쉽고 수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어려워요. 근데 학군지에는 수능과 적절히 조율하면서 문제를 내지만 비학군지에서는 내신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대학조차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습관 하나라도 잡아두고 독서라도 한 상태라면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등 때 견디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두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것만이라도 먼저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친구들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의 문제인데요. 단순히 성적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무기력하거나 생산성이 없는 그런 활동, 그러니까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이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극을 받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되어주면 좋은데, 만나면 게임하고 말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꿈도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 정말 많거든요. 꼭 공부만이 답이 아니지만 학생 시기에는 자신만의 꿈도 갖고 공부한다던가 최소한 잘하는 게 뭔가를 보고 열심히 그 잘하는 분야를 한다면 괜찮은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SNS나 게임에 빠진 친구들과 좀 멀어지게 하도록 하고요.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것조차 어렵다면 학군지에 있는 학원을 하나 정도라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 환경을 어떻게라도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는 고등 가서 뒤늦게 현타가 오지도 않고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그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환경 중에서는 가정 환경도 너무 중요하죠.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그냥 학원 보내면 되지 그러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학원만 보낸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학원을 갔다 오면 숙제를 잘 했는지, 수업 내용은 충분히 잘 받아들였는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아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다 때가 되면 공부할 거야. 또는 뭐 공부 안 해도 나중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세상 밖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물려줄 조그마한 가게라도 있어서 그 가게에 이어갈 비법을 전수해 준다던가 또는 아이의 재능을 찾아서 그걸 밀어준다면 그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뭐 잘못된 정보로 오판해서 아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게 되니 안 받게 내버려 두겠다라고 한다면은요. 고등 가서 정말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습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군지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학습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아이들은 고등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푸시해서 아이가 반항을 하고 엇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건 소수고 잘 준비된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도 잘 가거든요. 이제 최소한 아이들이 이 귀한 10대 시간을 꿈도 없이 빈둥거리면서 무기력해졌다가 그래서 이제 고등 때 가서 현실을 깨닫고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다 때가 되면 한다. 또는 우리는 뭐 공부 유전자가 없어서 공부머리가 안 돼서라고 비관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친구와 가정 환경을 같이 만들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비학군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아이가 맞지 않은 대치동 유명 학원을 절대 바로 보내지는 마세요. 아이가 성적이 오를 수 있는 맞춤 학원부터 먼저 시작하셔서 성적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릿과 방법을 터득한 후에 조금 더 잘하는 학원으로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하는데 공부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는 처음부터 유명 대형 학원에 덜컥 보내시면 이제 잘하겠지라고 안심을 하는 경우 이게 진짜 큰 실수인데요. 이해도 안 되는데 진도는 나가죠. 아이들 관리는 최상의 것만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돌아가니까 내 아이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고 결국은 성적이 안 오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공부와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학원을 하나를 다녀도요. 아이에게 맞는 제대로 된 학원을 보내시고 차근차근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셔야 아이도 공부를 좀 한다라는 아이, 더 나아가서는 꿈을 갖고 도전한 아이로 변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대형 학원이 아니라 내 아이 실력을 딱 올려줄 수 있는 맞춤형 학원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가 뜻이 없는 아이라면 아이 재능을 찾아서 그 분야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그저 편한 거 하고 싶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등 첫 시험 때 멘붕 오고 그때부터 대혼란이 오면 얼마나 부모님도 아이도 힘들겠어요. 이렇게 비학군제에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